성공한 건축주들의 6가지 비법. 4. 설계자 선정. 성공한 건축주들은 설계자 선정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이 힘들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도면은 경제성이 우선되는 현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요소입니다. 건축주가 설계자를 선정할 때 소위 가설계를 통해 판단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첫째 이유는 가설계가 정확한지 건축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많은 경력이 필요하고 건축주는 주어진 치수나 숫자로 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도면의 거짓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유는 가설계는 경험 많은 건축사가 수익률까지 생각하면서 직접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가짜 설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설계자를 선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에 드는 건물을 보고 연락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건물에 거의 대부분 준공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없는 건물도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 설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선택한 설계자는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몇몇 설계자를 비교해야 한다면 3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을 건축사가 직접 하고 완성 과정에 관여하는지. 둘째, 유사한 실적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지. 셋째,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해왔으며 분야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 이 3가지 질문에 설계자는 적절하고 자신 있는 답변과 동시에 해당 업무에 대한 탁월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적정한 용역비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용도에 따른 법정 공사비의 2에서 5%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단가를 제시하는 곳은 난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어 수정 때마다 변경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단가가 낮은 업체로 결정하지 않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설계는 아무데나 맡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그렇다고 비싸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는 설계자의 고집과 건축주의 생각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성도 없이 가격만 명품인 건축물은 수익률과 환급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업계의 진리입니다. 평당가로 설계비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도 크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층 여부와 추가 외주 설계 등 단순히 면적으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주택의 경우 허가 면적과 공사 바닥 면적의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엘손 건축으로 문의 주시면 법적으로 정한 기준과 일반적인 시장 가격 등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설계자를 찾았다는 것은 건물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건축주들은 사전에 설계자와 함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무수히 협의합니다. 설계자를 선정할 때는 단순한 용역비의 비교보다 해당 용도에 대한 지식과 꾸준한 작품 활동, 그리고 건축주의 목표를 배우려는 자세와 수익률 완성에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주의 요청에 대해 계속해서 상담이 가능한지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배우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한히 성장한다. 이것은 엘손 건축이 책임있는 설계자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이며 신념입니다.